서울 2025년 11월 8월 8일 오늘 오전 음악계 전체가 술렁였다. 신예 가수 손비나 소엠비나가 선배 가수 김용빈, 김용빈의 대표곡 어제는 너 오늘은 너를 커버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지 단 24시간 만에 작곡가 조영수의 충격적인 경고, 톡쇼가 터져내어 나온 것이다. 영상은 단순한 팬심으로 시작된 커버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감정의 폭발, 그리고 원곡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업계를 흔드는 파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지난주 11월 3일 손비나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단순했다. 그러나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댓글창은 폭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원곡의 잔잔한 감정선을 완전히 뒤집었다. 김용빈의 버전이 절제된 슬픔이었다면 손비나의 버전은 폭발하는 절규였다. 첫 소절 어제는 너 오늘은 너가 울려 퍼질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울먹임이 생방송처럼 생생히 전달됐다. 팬들은 이건 다른 곡이다. 감정이 너무 진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댓글을 쏟아냈다. 단 하루 만에 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손비나 커버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업계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10월 5일 오전 작곡가 조영수는 자신의 SNS에 짧은 문장을 올렸다. 어떤 곡에는 손대면 안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이 글은 손비나 커버 관련 커뮤니티에 퍼졌고 곧이어 조영수가 해당 곡의 작곡자라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았다. 누구도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2시간 뒤 한 기자가 직접 조영수에게 전화로 확인을 시도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네, 저는 그 영상 봤습니다. 감정이 지나치게 과했습니다. 히트곡은 감정의 균형 위에서 완성되는 법이에요.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야말로 정말 음악계의 경고 음소리였다. 비난이 퍼지기 시작하자 손비나는 다음날 새벽 자신의 SNS에 직접 입을 열었다. 저는 김용빈 선배님의 팬으로서 그 곡을 제 방식으로 느끼고 싶었을 뿐이에요. 감히 원곡을 넘어서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과문은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미 여론은 둘로 갈라져 있었다. 한쪽은 조영수의 곡은 신성하다. 손대지 말라. 다른 쪽은 음악은 자유다. 감정은 표현해야 한다. 음악평론가 박지연은 이렇게 분석했다. 손비나의 버전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감정의 결은 독보적이었어요. 그러나 조영수 입장에서는 그 감정의 왜곡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침범한 것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김용빈은 며칠간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팬들은 그의 SNS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직접 말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지만 그는 끝내 침묵을 유지했다. 그러다 10월 7일 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단 3단어만을 남긴 것이다. 음악은 흐른다. 그 짧은 문장은 마치 시 같았고 동시에 모든 논란의 답처럼 느껴졌다. 팬들은 그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았다. 결국 그는 모든 걸 받아들였다. 흐르는 음악, 멈추지 않는 감정. 김용빈다운 철학이다. 이 3단어는 순식간에 트렌드에 오르며 오히려 논란을 감동의 여운으로 바꿔놓았다. 그날 밤 서울의 한 녹음실. 조영수는 피아노 앞에 앉아 새로운 곡을 쓰고 있었다. 손비나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김용빈은 라디오에 출연해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내 노래를 불러준다는 건 그 자체로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노래는 마음의 온도를 잃으면 아무리 뜨거워도 식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모든 걸 담고 있었다. 조영수의 경고 손비나의 눈물, 그리고 음악의 본질에 대한 그의 철학,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음악이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와 창작자의 권리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결국 손비나의 커버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조영수는 모든 오해는 풀렸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 짧은 일주일은 음악계에 오래 남을 파문을 남겼다. 한 평론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논란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곡을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그 곡을 느끼려 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음악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서울 2025년 11월 10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신의 가수 손비나. 그녀의 이름은 연애 포털의 상단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커버 논란, 조영수 경고, 김용빈 침묵, 모든 키워드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논란의 중심에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일어났다. 조영수의 경고는 오해로 밝혀졌고 김용빈은 직접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손비나는 다시 무대에 올랐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11월 9일 조영수는 한음악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는 기자가 조심스레 손비나의 이름을 언급하자 잠시 미소를 지었다. 처음엔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 의도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영상을 다시 봤을 때 이건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그는 덧붙였다. 음악은 결국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누군가 다르게 표현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손비나는 내 안에 잠든 감정을 깨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음악계는 다시 술렁였다. 단 한 줄의 SNS 글로 시작된 경고가 결국 후배를 인정하는 찬사로 바뀐 것이다. 논란 이후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손비나는 11월 11일 오후 방송된 음악 프로그램 뮤직 라이브 코리아에서 깜짝 등장했다. 관객들은 처음엔 놀라서 웅성였고 일부는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으며 짧게 말했다. 이 무대에 서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음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전주가 흘렀다. 곡은 바로 어제는 너, 오늘은 너, 이번엔 원곡 그대로의 편곡이었다. 그러나 손비나는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감정을 담았다. 눈물은 없었다. 대신 담담한 미소와 진심이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석 어딘가에서 박수가 터졌고 그 박수는 점점 커졌다. 그날의 무대 영상은 단 하루 만에 300만 조회수를 넘겼다. 댓글에는 이런 문장이 가득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성장했다. 그 감동의 여운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무대 뒤에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났다. 녹화가 끝난 직후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곳에는 김용빈이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걸어와 손빈에게 물을 건넸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울지 마요. 당신 노래 나도 잘 들었어요. 그 순간 손비나의 눈이 붉어졌고 촬영 스태프 몇 명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건 선후배의 대화가 아니라 음악을 나누는 사람들의 진심이었다. 김용빈은 이후 기자들에게 짧게 밝혔다. 제가 불렀던 그 곡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술가의 자부심과 인간적인 온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뉴스가 공개되자 커뮤니티는 또다시 폭발했다. 하지만 이번엔 비난이 아닌 감동의 물결이었다. 조영수의 경고가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로 끝날 줄이야. 손비나의 눈물보다 김용빈의 미소가 더 강렬했다. 음악은 결국 사람을 잇는 언어다. 트위터 현 X에서는 어제는 늦어 오늘은 어제의 반문 손비나 복귀 김용빈 감동 해시태그가 동시에 실시간 27, 3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방송 다음날 음원 사이트에서는 원곡이 다시 역주행하며 5년 만에 차트에 재진입했다. 모든 논란이 잠잠해진 그 주 저녁 조영수는 자신의 SNS에 새로운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악보 2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노래 둘이 함께 부르면 어떨까? 그 한 문장은 팬들을 울렸다. 그리고 실제로 제작진은 내년 초 김용빈 앤 손비나 듀엣,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수가 직접 편곡을 맡고 두 사람이 함께 새 버전의 어제는 너 오늘은 너를 부르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닙니다. 상처와 오해 그리고 진심이 하나로 이어지는 음악적 치유예요.